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려움으로 떠올려 본 단어, 바로 치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는다면 어떡하지? 내 집 주소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움으로만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결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식품들입니다. 즉,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학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뇌세포는 손상이 있더라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길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길이 막히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오래도록 살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매일의 음식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이자 동시에 나쁜 선택을 했을 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또렷하게 기억을 유지하고 어떤 분은 빠르게 기억을 잃는 차이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음식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WHO, 국내 보건복지부 연구까지도 뒷받침하고 있는 뇌를 젊게 지키는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벌써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음식이 뇌 건강에 중요한지, 어떤 음식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내일부터 바로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치매를 막는 음식 5가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뇌는 생각보다 훨씬 음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기름을 만나야 돌아가듯 뇌세포도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연료가 불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 망가집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세포는 더 활발해지기도 하고 서서히 손상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절반 가까이는 생활습관과 식단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 요인의 약 35%는 생활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포함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매일의 음식입니다. 뇌는 수많은 세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원활히 흐르려면 세포막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 즉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또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에서 얻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해져야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가 보호됩니다. 결국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재료 삼아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오래된 회로를 보수하면서 매일 새로 태어나는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뇌세포가 단순히 소모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은 세포가 있더라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통해 우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뇌도 스스로 다른 길을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 바로 치매 예방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가소성도 영양 공급이 충분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뇌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야만 새로운 길을 만들 힘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중요한 일을 하려 했는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특정 영양소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속도가 떨어지고 장기간 부족하면 뇌세포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이미 뇌 안에서는 세포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뇌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잃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와 과일, 올리브유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젊어질 수도 빠르게 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뇌세포가 단순히 소모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은 세포가 있더라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통해 우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뇌도 스스로 다른 길을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 바로 치매 예방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가소성도 영양 공급이 충분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뇌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야만 새로운 길을 만들 힘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중요한 일을 하려 했는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특정 영양소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속도가 떨어지고 장기간 부족하면 뇌세포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이미 뇌 안에서는 세포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뇌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잃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와 과일, 올리브유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젊어질 수도 빠르게 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뇌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 안의 정원에는 영양분이 가득 공급되어 새로운 꽃과 나무가 자라납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단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떨까요? 잡초가 무성해지고 나무가 말라버리며 결국은 황폐한 땅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음식은 뇌 정원을 가꾸는 물과 햇빛, 그리고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음식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둘째,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셋째,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매를 막는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도 특별한 시술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밥상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떤 음식을 고르느냐,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뇌 건강을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5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호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닮은 것은 서로 통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은 3만 명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기억력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무려 19%나 높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감싸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전선에 고무 피복이 씌워져 있어야 전기가 안전하게 흐르는 것처럼
오메가3가 있어야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 절연체가 손상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줌, 약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 반쪽으로 따지면 7에서 12개 정도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생호두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거나 튀기면 쉽게 변질되거든요.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하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호두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먹으면 비타민 K, 엽산과 시너지를 내서 뇌세포를 더 강하게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2배가 되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푸른잎 채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채소는 귀찮아져서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이야말로 뇌를 청소해주는 가장 든든한 도우미입니다. 시카고 러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푸른잎 채소를 1.3접시 이상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나이가 무려 11년이나 더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70세인데 뇌는 59세처럼 유지된 거죠. 그 이유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같은 성분이 뇌 속 노폐물을 치워주고 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를 공격하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접시 이상 되도록 매일 챙기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름기를 곁들이는 겁니다. 비타민 K 같은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몇 방울만 곁들이셔도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옥살산이 많아 신장결석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만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호두와 함께하는 시금치 샐러드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와 채소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뇌 보호 효과가 강력해지죠. 여기에 달걀을 곁들이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레시틴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그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왜일까요? DHA는 뇌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원활히 대화할 수 있게 연결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DHA가 부족하면 이 신호가 느려지고 불안정해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5%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g 정도 연어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기보다는 구이, 찜, 샐러드 같은 방식이 DHA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어회나 훈제 연어도 좋은 방법이지만 소금 함량이 높은 제품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퓨린이 많은 생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연어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연어 스테이크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엽산과 루테인이 연어의 DHA와 만나 뇌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하죠. 또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DHA의 산화를 막아 더욱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작은 열매들이 왜 이렇게 선명한 보라색을 띠는지 아시나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 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베리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신시내티 대학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12주 동안 블루베리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청소해주는 강력한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취법은 하루 한 줌,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베리류는 호두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요거트의 단백질과 장 건강 효과, 그리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뇌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다음은 5번째 음식 녹차입니다. 여러분, 녹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녹차 속에는 크게 2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카테킨과 테아닌입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마치 녹이 슬지 않도록 금속을 보호하는 코팅제처럼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테아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 마음은 차분해지면서도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일본에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 매일 녹차를 2잔 이상 마신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5잔 이상 마신 그룹에서는 인지 장애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섭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3잔 정도 식후나 휴식 시간에 가볍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질 수 있으니 은은한 맛이 날 정도로만 우려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진한 녹차를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혼자만 마셔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하면 뇌 건강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녹차와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의 시너지 조합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함께 활성산소를 막아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 녹차와 호두를 간식으로 곁들이면 뇌세포를 젊게 지키는 든든한 콤비가 됩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초반의 남성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도 동네 모임, 교회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을 활발히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체력도 좋고 외모도 동안이셔서 주변에서 늘 정말 나이를 잊고 사신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혼동하는 정도였죠.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아침에 했던 일을 저녁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이름을 부르다가 다른 친척 이름을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였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단계였던 거죠. 그날 이후 가족들은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습관부터 새롭게 관리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식탁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빵과 잼, 커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셨는데 그 대신 호두와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꼭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잎 채소를 들기름에 묻혀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주 23회 강황과 후추를 넣은 카레를 만들었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라즈베리와 딸기를 챙겼습니다. 처음 2에서 3개월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가족들도 역시 음식만으로는 어렵구나 하고 낙심했죠. 하지만 5달쯤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하나씩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횟수가 줄어들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불러주셨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무려 30%나 향상되었고 집중력 테스트 점수도 25% 이상 올랐습니다.
단순히 가족들이 느낀 변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개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손주와 함께 장기도 두고 친구들과 모여 화투도 치시면서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뇌를 살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한 달 만에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가족이 함께 노력했을 때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을 한 번에 다 챙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 한 줌을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기억을 챙기기 어려울 때는 자녀나 배우자가 옆에서 같이 준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야말로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이제까지 뇌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333 법칙입니다. 하루 3가지 음식을 챙기고 주 3번 이상 강황 요리를 곁들이고 단 3분만 투자해서 준비하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 정도라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뇌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모하고 깨어난 뇌는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밤새 방전한 것처럼 텅 비어 있죠. 이때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연료를 바로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탁에 호두 한 줌을 올려보세요. 그냥 생호두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잘게 부수거나 갈아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2배가 되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호두베리 요거트 이 3가지 조합이야말로 아침 뇌를 깨우는 최고의 메뉴입니다. 혹시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 믹서기에 갈아서 호두베리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이 한 잔만 챙겨도 뇌에 필요한 오메가3, 항산화 성분, 단백질까지 모두 충족됩니다. 70세 어르신이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더니 불과 석 달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점심입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을 버티게 해주고 동시에 뇌가 한 번 더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끼니입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DHA를 비롯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도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주 2회에서 3회 연어를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3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약 100g 정도를 구이나 찜,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튀기는 것보다는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이 DHA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금에 절인 훈제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가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어와 잘 어울리는 조합은 시금치 같은 푸른잎 채소입니다. 시금치의 엽산과 루테인이 연어의 DHA와 만나 뇌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하죠.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비타민C가 DHA의 산화를 막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긴장했던 뇌를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수면을 준비시켜줄 시간이죠. 이때 추천하는 건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고 테아닌은 긴장을 완화시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는 맑게, 몸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이에요. 다만 타이밍과 진하기가 중요합니다. 취침 3~4시간 전 연하게 우린 녹차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질 수 있으니 물을 넉넉히 쓰고 1분 내외로 짧게 우리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저카페인 디카페인 녹차 또는 현미 녹차 블렌드를 선택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녹차와 잘 어울리는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호두 4-5알, 블루베리 한 줌, 따뜻한 녹차는 저녁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카테킨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항산화 시너지를 내고 호두의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안정화해줍니다. 간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과자나 빵 대신 베리류를 한 줌씩 드시는 겁니다. 혹은 아침에 했던 호두와 베리 스무디를 저녁 초반에 한 번 더 챙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최소 2번은 뇌를 위한 항산화제를 보충하는 셈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침에는 호두와 베리로 뇌회로를 깨우고 점심에는 푸른잎 채소와 들기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며 중간중간 녹차로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베리와 요거트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복잡한 조리법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식탁에 이 5가지 음식을 조금씩 올려두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호두만, 내일은 시금치만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루틴을 혼자서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을 바꾸고 서로 챙겨주는 게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호두 먹자, 내일은 내가 강황 넣은 카레 해줄게, 이런 대화가 쌓이면 건강도 지켜지고 가족의 유대도 깊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루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아침에 호두와 베리, 점심에 푸른잎 채소와 들기름, 중간중간 연어와 녹차, 그리고 간식으로 베리와 요거트.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10년, 20년 더 젊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가 다룬 주제는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치매를 막는 음식 5가지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호두는 뇌의 신호를 빠르게 이어주는 전선의 절연체였고, 푸른잎 채소는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였죠. 연어는 혈관을 지켜주는 윤활유, 베리류는 뇌를 지키는 항산화 보디가드, 그리고 녹차는 뇌 속 찌꺼기를 쓸어내는 천연 약재였습니다. 이 5가지는 멀리 있는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집 냉장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음식을 꾸준히 올리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벌써 60대인데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호두 한 줌을 올리는 순간부터, 내일 점심에 시금치 나물을 들기름에 무쳐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그 변화를 기억하고 보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실천을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손주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건강한 음식을 챙긴다면 그 자체가 치매 예방을 넘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주제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뇌를 맑게 해주는 호흡 루틴입니다. 약도 건강식품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침대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되고 숙면과 기억력 회복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호흡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바로 미래의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하고 또렷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